자, 370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요.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학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데, 우리 지구단위 계획 쪽에서 물어보면은 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요거 가지고 제일 잘 물어봐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논점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을 보니까 도시지역입니다. 자,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이때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요. 별다른 제한 없이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죠. 이유는 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중에서 궁극적으로는 뭐 하자? 개발하는 거죠. 개발. 그러면 우리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무슨 목적의 용도지역?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니까 이 도시지역에서 뭐 개발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뭐 개발할 곳에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은 필요하면은 뭐 제한 안 받고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개발할 곳들 뭐 많이 있어요. 개발할 곳, 개발 예정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냅두면은 즉 통제가 안 되면은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것, 이 난개발될 우려가 있을 때 뭐 이런데 얼마든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 임의적 대상 중에서 자, 일정한 요건이 추가가 됐을 때는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게 있어요. 법에서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세요. 자,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게 있고요. 자, 요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 5가지 있고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 대상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도시지역 밖에 비도시지역으로 갑니다. 자,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자, 요거는 함부로 지정 못해요. 이유는 우리 비도시지역은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다? 보존할 것, 보존할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 개발 못해요. 그러면 이 비도시 지역에서는 딱 2개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딱 2개, 2개에서만 지정할 수 있죠. 그럼 비도시 지역 중에서 용도지역 첫 번째 계획관리지역. 자, 이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니까 목적이 뭐겠어요?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는 것.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이면 무슨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해요? 도시지역.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도시지역으로 개발할 곳을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계획관리는 비도시에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에서 또 하나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저번 주에 용도지구 쭉 배웠는데요. 그 중에 개발진흥지구. 자, 얘는 이름대로 뭐겠어요? 자,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뭐하자? 개발을 진흥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고요. 그래서 비도시에도 뭐 관광지 같은 거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일부 토지에 개발진흥지구를 정해서 그거는 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비도시 지역 중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딱 이 2개요. 용도지역 중에서 계획관리,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 딱 이 2개에서만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재작년의 기출지문이죠.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틀려요. 비도시 지역도 지정할 수 있죠. 자,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계획관리하고 개발진흥지구 딱 2개는 지정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지정 못해요. 딱 이 2개는 비도시에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비도시 지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지정 대상이 딱 2개니까 우리 이제 3월 정도 되면은 내년 3월 되면은 1회 모의고사 볼 거예요. 1회 전국 모의고사. 우리 전국적으로 새로운 학원이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딱 같은 날 딱 시험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내가 몇 등 정도 하는지. 자, 그럼 11월부터 공부하셨으면은 11월, 12월, 1월, 2월 한 4달, 1년에 3분의 1이죠. 이 정도 공부했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검증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별로 안 생겨요. 아무튼 그런데 자,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전국 모의고사 1회 볼 건데요. 1회 모의고사 제가 냅니다. 제가 낼 건데 자, 그 중에서 요거 딱 물어볼 거예요.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그럼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계획관리 아니면 개발진흥지구. 자, 이 2개 중에서 하나 찾으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한 문제 낼 거니까 뭐 지금 얼마든지 제가 말씀드려도 관계없죠. 이유는
뭐 내일만 되면 다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뭐 언 없이 말씀드릴 테니까 하여튼 자 B도시에서는 요 두 개는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봅니다. 370페이지 맨 밑으로 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자, 먼저 임의적인 지정 대상.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자, 여기는 시장, 군수까지 다 된다고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자, 어디서 그냥 시자 이렇게 썼으면은 대도시장과 일반 시장을 다 합친 개념이에요.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시장하고 군수까지 다 됩니다. 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지정할 수 있대요. 자, 어디에? 몇 페이지로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 EX 해가지고 취락지구 하나 쓰세요. 취락지구. 취락지구에서 취락지구 같은 용도지구에 얼마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취락지구라는 게 뭐였을까요? 취락. 마을. 시골 같은 데서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갖고 사는 마을이라고 그랬죠. 자,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정비, 재개발시켜주자 해서 지정하는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그럼 취락지구가 지정이 돼요. 마을에. 그리고 그 마을을 체계적으로 개발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취락지구에 다시 뭐도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취락지구 같은 용도지구에 얼마든지 필요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개발 예정지, 개발할 곳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은 앞에다가 신자 붙이면 되죠. 신도시 개발, 신도시 개발할 곳, 위례신도시 같은 신도시. 그 다음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뭐겠어요? 정비구역은 구도시 재개발, 재개발할 곳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택지개발지구. 자, 택지라는 것은 건물 짓는 땅을 택지라고 그래요. 그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자. 택지개발지구. 자, 얘도 뭘까요?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판교 택지개발지구 뭐라고 불러요? 판교 신도시라고 그러죠. 또 요새 뭐 이동탄 그러죠. 동탄 이 택지개발지구 다 신도시 개념이에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도 신도시. 그 다음 대지조성사업지구는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건설 몇천 세대 아파트 짓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뭘까요?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옛날에는 이제 공단 이렇게 불렀어요. 공단, 공업쪽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구로공단 이렇게 불렀는데 요새는 공단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뭐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이렇게 부르죠. 산업단지가 다 공단입니다. 공업지역을 개발하자 산단. 그 다음에 관광특구는 관광지 개발, 시범도시는 뭐 시범도시 개발. 그럼 등등 다 뭐 할 곳이요? 개발할 곳. 개발할 곳에 저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뭐를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4번 먼저 볼게요. 자,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써놨죠.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자, 요 세 개 구역은 좀 전에 배웠네요. 다 묶어갖고 뭐라 그래요? 용도구역.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같은 용도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거기서 딱 끊습니다. 첫 번째 개념. 그럼 개발 제한 구역 같은 용도 구역은 개발할 수가 없는 곳이죠. 개발할 수 없는데 그럼 개발 제한 구역에서 지금 뭐 해준대요? 해제한다 그 얘기죠. 그럼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 그린벨트에서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뭐 할 수 있게 돼요?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풀어주게 되면 토지 소유자 좋다고 자기 땅에다가 건물부터 때려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초래가 되는 거예요? 난개발. 그래서 이런 난개발 우려가 있으니까 해제되는 지역. 그런데 지구 단위의 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이요. 그러면은 자, 개발 제한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OX.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못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개발 못 하는 곳은 지정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다 개념이 뭐 할 곳이다. 개발할 곳. 개발 제한 구역에서 뭐가 되는 것? 해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돼서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난개발의 우려가 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개념이요. 그냥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뭐가 되는 것? 해제되는 것. 이런데 지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봅니다. 그 녹지 지역에서 주우상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구역 딱 끊습니다. 그럼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 이해 아니에요?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 이다 아니다? 도시 지역이죠. 도시 지역 하면 주상 공녹.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인데요. 개발 못하는 곳이죠. 보존입니다. 도시 지역이라도 보존할 것. 근데 이 녹지를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변경 바꿔준다 그죠? 그럼 주상공업 지역으로 바꿔주면은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그냥 냅두면은 뭐부터 지어요? 건물부터 때려져 갖고 난개발이 초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다가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곳은 다 의미는 뭐겠어요?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곳은 원래는 개발할 수 없던 곳이었는데 개발할 수 있게끔 해제나 변경해 준다 얘기죠. 이때 난개발의 우려가 있으니까 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결론. 자, 이런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임의적인 지정 대상은 한마디로 뭐 할 곳이에요? 개발할 것,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죠. 그래서 그 위에 동그라미 3번, 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나 개발이 필요한 곳에 뭐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으로 와보세요. 의무적 지정 대상 거기다 별표.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법에서 반드시 지정하래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라. 의무를 부과하고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1번, 자, 그거 하나만 좀 보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정비구역, 정자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택지개발지구, 택자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몇 년? 10년. 10년 동그라미.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라. 그래서 일단 뭐 안기법은 간단해요. 앞글자 그대로 따니까 저 누가 돼요? 정태기, 친구 이름. 그래서 정태기는 얼굴도 모르지만 몇 년 된 친구예요? 10년 된 친구. 그래서 정태기는 10년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그럼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라. 그럼 이유는 자, 우리 정비구역 같은 데서 정비사업 재개발 같은 거 하죠. 재개발 사업이 딱 끝났어요. 그럼 이제 살기 좋은 마을로 다시 개발됐죠. 좋은데 이게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주거 환경이 불량해지기 시작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다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하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이외에는 의무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이 된다. OX. 자, 다시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이 된다. OX. X죠? 아니 X예요. 자, 10년이 지났을 때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거는 뭐만? 정태기, 도시개발구역 이런 거는 해당 사항 없어요. 오직 두 개만.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딱 두 개만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다시 의무적으로 지정. 도시개발구역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해요. 자, 정태기는 몇 년? 10년. 이런 식으로 딱 두 개만 10년이 지났을 때 의무적으로 지정. 자, 단순 암기니까 나중에 와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자, 도시적, 외의적, 자, 비도시적. 비도시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원칙은 지정 못해요. 그런데 딱 두 개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동그란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자,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동그라미, 50% 이상이 계획관리적, 밑줄,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나머지가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요거죠. 계획관리지역. 자,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요건이 거기 써 있어요. 자, 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주된 대상이 된다.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 그럼 예를 들어서요. 저 비도시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지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구역 면적의 50% 이상은 계획관리 지역이다. 그죠? 50% 이상. 그럼 나머지가 있어요. 이 나머지는 생산관리 아니면 보정관리 지역 이어야만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건데 뭐 그거까지는 지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 전체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이런 요건을 갖추는 계획관리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고요. 또 동그라미 2번 개발진흥지구 밑줄 개발진흥지구로서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그래서 원래 비도시 지역에서는 딱 이 두 개입니다. 계획관리 아니면 개발진흥지구에서만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어요. 뭐 도시 지역이든 비도시 지역이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다. 이거 왜 지정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1차적인 목적 뭐 하려고 지정한 거예요? 자, 1차적인 목적은 이거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정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니까 뭐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정한 구역이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한 1차적인 목적은 뭘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죠. 그래서 이 구역 지정했으면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구역 지정하고 한 10년 지난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역을 지정했으면 일단 3년 내 이 지구 단위 계획부터 수립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3년 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데요. 자, 일단 내용부터 먼저 봐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내용.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3번과 5번을 포함한 2개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9번까지 내용들 많죠. 그 동그라미 9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게 한 8개인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아요. 이 내용이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관할 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다 수립한다 그랬죠.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가 제일 좁아요. 그러니까 계획의 내용은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 내용 보면 건물에 다는 간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규제할 수 있어요. 간판의 크기, 뭐 글씨체, 뭐 이런 것까지 다 규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상세한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뭐 다 필요 없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될 사항이 2개가 있어요. 자, 그게 논점입니다. 그럼 3번하고 5번, 3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자, 이 2개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무조건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2개는 필수적인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게 또 시험에 물어보기 좋죠. 우리 몇 년 전에 물어봤어요. 그 계획의 내용 한 5개 놓고 다음 중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짝지은 것은 그런 식으로 딱 물어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3번과 5번 2개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요. 3번 한번 보면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기반시설의 밑줄. 자, 이 기반시설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서 난개발 방지죠. 체계적으로 개발 시켜주려면 옛날부터 옛날같이 건물부터 때려짓는 게 아니고 뭐부터 깔아줘야 돼요. 기반시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기반시설부터 싹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은 반드시 포함.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건물의 용도 제한 이걸 줄여갖고 건축 제한이라고 그래요.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건축 제한. 또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그러면 우리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이거 묶어가지고 무슨 제한이라고 부를까요? 행위 제한이라고 그러죠. 행위 제한.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은 행위 제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위 제한. 자, 그것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행위 제한. 그래서 일단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할 사항 기반시설과 행위 제한. 자,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뭐부터 깔아줘야 된다. 기반시설. 그리고 자, 행위 제한 요거 반드시 포함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또 개념이요.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수립할 때 이 행위 제한은 강화, 세게 하는 걸까요? 완화, 풀어주는 걸까요? 자, 한번 찍어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거다, 완화하는 거다. 완화해서 반드시 포함합니다. 완화. 그래서 꼭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찍어도 꼭 틀리는 쪽으로 가는 능력이죠, 능력. 아무튼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완화, 풀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유는 우리 비도시 지역 같은 데는 원래 보존할 곳이니까 행위 제한이 엄청 센 곳이에요. 그럼 이런 비도시 지역 자체로는 개발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뭐 해줘야 되는군요. 완화, 풀어줘야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기반시설, 또 비도시 같은 데 개발할 수 있게끔 행위 제한은 완화해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행위 제한이 두 개 포함해서 수립. 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어요. 그러면 효과.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무조건 뭐에 맞게 건축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 자기 마음대로 건물 못 지어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됩니다. 자, 맨 밑에 보세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자, 그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효과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건물을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거기다 밑줄.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이 동네 이렇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개발한다 그래요. 자, 개발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 땅을 분양받았어요. 이 땅을 분양받아갖고 이 땅에다 건물 지려고 하는데 저는 슈퍼마켓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저 슈퍼마켓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일대는 무슨 주택? 단독주택 용지로 잡아놨으니까 무조건 뭘 짓는 거예요? 단독주택. 다른 건 못 쳐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해준 대로만 무조건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지 맘대로 건물 지어갖고 발생하는 현상, 난개발을 방지해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게 궁극적인 효과가 돼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자, 이제 실효사유. 자, 이 실효사유도 올해 하나가 또 추가가 됐어요. 그 동그라미 2번. 그게 올해 또 신설된 거라서 이 실효나 해제는 항상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게 물어보는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실효 요거 가지고 올해 무조건 또 출제할 거다. 올해 강의하면서 강조 엄청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내년에 물어볼 거예요. 내년에. 올해는 뭐 이상한 거 계산 문제 하나 하고 기본적인 거 한 개 갖고 두 문제 출제했고요. 자, 내년에 이거 꼭 물어볼 거니까 실효사유 좀 신경 써갖고 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 동그라미. 3년 거기다 별표 치시고요.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로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돼요. 그러면 요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면은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안 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없으니까 다음 날로 실효시켜 버려요. 그래서 구역 지정했으면 3년 내 계획을 수립.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지구 단위 계획 근데 가로에 보면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에 한정한다. 그럼 우리 주민은 직접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주민은 입안할 수는 없고 입안을 제한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세 가지 있습니다. 기, 지, 개.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 개발 진흥 지구.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주민이 제한할 수 있죠. 그 주민이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5년 동그라미 별표 5년 내 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갖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로 그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실효입니다. 자,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의 실효. 그러면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으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 지으면서 그 일부 지역을 뭐 해야 돼요? 개발해야죠. 그런데 주민이 제안해서 지구 단위 계획 딱 결정을 해줬는데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이 개발하기 위한 공사나 사업에 착수도 안 해요. 그럼 5년 내 착수도 안 한다. 개발 안 한다고 얘기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이유가 없으니까 다음 날로 실효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으면 몇 년 내 착수해라. 5년. 5년 내 개발에 착수해라. 그 얘기죠. 안 하면 다음 날로 실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자, 일단 구역을 먼저 지정했어요.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계획을 수립. 3년 내 계획 수립. 다시 계획을 수립했으면 몇 년 내 착수. 5년 내. 안 하면 각각 다음 날로 실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구단위 계획 파트. 가장 뼈대.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쫙 훑어봤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기본서 나오면은 살 붙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살 좀 붙이면은 지구단위 계획 전체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이 정도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관할 구역의 전부에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는 거죠. 그 일부를 뭐 하려고 수립해요?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고요. 그럼 일부에 무슨 동네에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정합니다. 자, 이게 도시지역일 때는 별다른 제한 없이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비도시에서는 제한 받죠. 딱 두 개만. 계획관리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으면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반드시 이 두 개. 기반설하고 행위장 이 두 개는 포함해갖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수립이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무조건 뭐가 정한 대로만 건축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이 정한 대로만 건축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개발에 착수도 안 해요. 개발하는 거 아니니까 다음 날로 실효시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구단위 계획 쫙 정리했고요. 막상 이렇게 보니까 또 별것도 아니죠. 별건데요. 예, 아무튼 자, 계속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기반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체계 쭉 볼 건데요. 그 우리 기반설 하면은 소위 인프라라고 그랬죠.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시설. 뭐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등등 이런 각종의 시설들을 법률용어로 기반시설. 그럼 관할구역에 기반시설, 뭐 도로 같은 거 설치하고 싶어요. 아무데나 막 설치하러 만들겠죠.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언제부터 설치할지 이런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갖고 뭐 해야 되는 거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반설을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딱 결정합니다.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 기반설이 아니고 결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 자, 이러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해요. 일단 결정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부르고요? 기반시설.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 이 결정한 도시군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한 공사를 해야 되죠. 공사. 그 공사하는 것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줄여가지고 시설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설사업의 시행을 통해서 관할구역의 각종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관련된 시설 사업인데요. 자, 우리 주변에 도로 설치하는 공사, 공원 조성하는 공사, 전철 설치하는 공사 다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시설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주변에 널려 있는 거니까 딱 이걸 자꾸 써먹어 봐야 돼요. 딱 그래서 오늘 수업 딱 배우고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서 뭐 도로 설치하는 공사공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용기를 딱 내서 공사공원 딱 가가지고요. 그 공사 현장에 인부 손 딱 잡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그 용어가 딱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널려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자꾸 써야 돼요. 자꾸 써야 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다음 주까지 하여튼 주변에 공사 현장 가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은 딱 이 용어가 딱 잡혀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의 보시면은 자, 일단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점이죠. 결정되면은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일단 기반시설들이 많아요. 그 밑에 보시면은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시설로서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의 종류들이 자, 교통시설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주차장 등등 있고요. 그 밑에 공간시설에는 뭐 광장, 공원, 녹지 같은 일정한 이제 공간을 차지하는 시설들이죠. 뭐 쭉 내려보시면 맨 밑에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등 있다. 그래서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그 7가지 분류요. 7가지 분류에 따라서 그 종류들을 쭉 몇 개씩 열거를 해줘요. 그런데 맨 뒤에 보면 등자 나오죠. 등이라는 게 뭐예요? 더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서 보면은 자, 종류가 이 기반설의 종류가 한 57개 됩니다. 엄청 많아요. 그거를 7가지 분류에 따라서 종류들을 쫙 나열했는데요. 얘가 지금 3년 동안 기출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한 문제씩. 그래서 그 맨 위에 저 7장 도시군 계획설 밑에 보면은 출제 빈도 별표 하나 딱 돼 있죠. 별표 하나가 아니고요. 별표 5개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3년, 4년 동안 계속 한 문제씩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출제 경향 3에서 4년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출제합니다.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잘 물어보는데 그럼 당연히 도로나 철도 같은 시설은 무슨 시설이겠어요? 교통시설이죠. 교통. 뭐 교통과 관련되니까 교통시설. 광장, 공원 이런 거는 일정한 공간이죠. 그거 무슨 시설이에요? 공간시설. 그래서 뭐 이 분류 물어보면은 그닥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수도는 어디 있을까요? 수도는 세 번째 유통공급설의 수도이죠. 수도의 동그라미. 네, 하수도는 어디가 있어요? 하수도는 맨 밑에 환경기초시설에 하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이게 지정령 기출. 상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틀립니다. 상수도는 유통공급인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은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 이런 거 물어보면은 봤으면 맞히는 거고 못 봤으면 틀리는 거예요. 논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단순암기입니다. 단순암기. 그래서 상하수도는 절대 같은 거 아니에요. 상수도는 유통공급,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특히 하수도. 자, 하수도 할 때 히읗, 환경기초시설 할 때 히읗. 그럼 히읗이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자음을 맞히는 법칙. 자, 이런 법칙을 우리가 자음 법칙이라고 하고요. 자, 제가 만든 법칙인데 자, 자음 법칙에 따라서 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하수도 히읗이니까 환경기초시설 히읗 딱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순한 거니까 우리 이제 하나씩 또 과정별로 정리해 나가고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결정.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시설이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반시설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은 같은 말이 아니다. 그죠?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저 도로, 철도, 상하수도 뭐 등등등 묶어가지고 다 통칭해서 무슨 시설? 기반시설. 그 중에서 하나, 뭐 도로면 도로 하나를 설치하기로 결정 끄집어냈다. 그죠?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절대 기반시설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옆으로 합니다. 그럼 기반시설의 설치 맨 해보세요. 1번 기반시설의 설치. 그럼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이런 구체적인 것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밑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위치, 규모,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결정하면은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이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시설, 사업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원칙적 체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무슨 사업으로 설치하는 거다. 시설, 사업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다. 그게 원칙적인 체계. 그리고 이제 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군계획설이 설치가 됐어요. 설치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저 도로 같은 거 설치만 해놓고 그냥 관리를 안 해주면은 빵꾸 나갖고는 사고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 밑에 보시면은 설치가 된 도시군계획설 관리에 관해서 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 동그라미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데 그 대통령령을 보니까 가로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 밑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럼 중앙관서의 장 하면은 두 글자로 뭐라 그러면 돼요? 장관 이렇게 쓰면 되죠. 중앙관서의 장은 각 부의 장관을 얘기해요. 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그 지자체 조례 동그라미 조례로 정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국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누가 관리해라? 장관이. 지자체 관리할 때는 조례. 그 우리 도로 한번 예를 들어봐요. 도로. 자, 국가가 설치하는 도로는 무슨 도라 그래요? 국도라 그러죠. 국도는 설치가 됐으면 누가 관리해야 돼요? 장관. 그럼 도로의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가 되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즉 국장이 관리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설치한 도로는 뭐라고 불러요? 지방도. 지방도는 뭘로 정해서 관리해라? 그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도시군계획설의 설치관리 원칙적인 체계를 우리가 본 거예요. 자, 원칙적인 체계 다시 한번 봐요. 자,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무슨 사업으로 설치? 시설, 사업으로 설치. 그리고 시설 사업으로 설치가 된 도시군계획설 관리, 국가 관리할 때는 장관이, 지자체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설치, 관리, 원칙적인 체계가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특수한 기반시설로서 광역시설이라는 게 있죠. 그럼 광역시설 이렇게 써놨는데 자, 얘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광역기반시설입니다. 광역기반시설. 자, 이걸 줄여가지고 광역시설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광역시설도 일단 본질은 무슨 설이에요? 기반시설인데 앞에 요 광역자 붙었어요. 야, 그럼 이 광역자 우리 첫 주에 배웠죠? 자, 다시 보니까 좀 반갑죠? 반갑지 않아요. 아무튼 자, 광역자 하면은 이 국토법에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자,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이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하고 관계가 있는 기반시설을 광역기반시설 줄여가지고 광역시설 이렇게 불러요. 그럼 광역시설은 자,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하고 관계가 있는 시설 이렇게 개념 잡고요. 자, 의견 봅니다. 자,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이다. 또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시설이다 해서 유식하게 써놨는데요. 그 말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관할구역과 관계가 있는 시설이다. 그 얘기고요. 자,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두 개 이상 특광시군. 자, 이렇게 읽어도 되죠.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걸쳐 있는 시설 비추. 그럼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그렇게만 써 있는데 거의 땡땡 해가지고 자, 두 개만 쓰세요. 도로하고 철도. 도로, 철도. 뭐 도로, 철도, 운하, 뭐 광장, 녹지 뭐 엄청 많아요. 종류 많은데 대표가 요겁니다. 도로하고 철도 같은 거.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있고요. 자, 옆에 경기도 성남시. 자, 분당 수서간 도시 고속화도로 그리고 분당선, 전철 같은 거. 이 도로나 철도 같은 것들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도로나 철도 같은 시설은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두 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이죠. 걸쳐 있는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걸쳐 있는 시설들은 다 무슨 개념을 갖는 걸까요? 선의 개념이다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도로가 됐든 철도가 됐든 다 선의 개념이에요. 쭉쭉 뻗어나가는 선의 개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설, 매출 공동으로 이용하는 설. 그럼 공동 이용설 그것도 역시 땡땡 해가지고 두 개만 씁니다. 항만, 공항, 뭐 공원, 유원지 해가지고 이것도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항만하고 공항.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광역시에 보면은 인천국제공항이 있어요. 그럼 인천국제공항 이거 인천광역시에 있다고 인천광역 시민만 쓰는 거 아니죠?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뭐가 되는 거냐? 광역시설. 그러면 이런 항만, 공항 이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개념이 뭘까요? 장소의 장소. 하나의 장소에 있는데 옆에 관할 구역도 같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쳐 있는 설은 무슨 개념이고 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장소 이렇게 구분하면은 뭐 헷갈리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서 어르신들 돌아가시면은 화장장 가죠. 저 서울에는 화장장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저 벽제 화장장 이런 데 가죠. 그러면 그게 고양시에 있는데 서울 시민도 같이 쓰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광역설. 무슨 설로서 광역설이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설. 즉 화장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소에 있죠. 옆에서도 같이 쓰니까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설, 광역 화장장 뭐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래서 걸치는 것은 선이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장소다 이렇게 구분하면은 어려움이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설도 설치 관리하는데 원칙 보세요. 원칙. 광역설의 설치 관리는 43조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게 원칙입니다. 즉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규정하고 같다 그 말이죠. 그러면 광역시설 설치하고 싶어요. 화장장 같은 거 어떻게 설치해야 돼요? 광역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된다? 좀 전에도 했는데요. 광역설도 본질이 무슨 설? 기반설.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서 무슨 사업으로 설치? 시설 사업으로 설치. 그러니까 광역설도 똑같아요. 기반설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서 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된 광역설 국가 관리할 때는 누가 관리해요? 장관이. 지자체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자 이름이 광역설이지 본질은 무슨 설이라고요?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관리하고 똑같다. 이게 원칙.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설치 관리에 예외가 쭉 나오는데요. 예외 지금 필요 없어요. 원칙을 딱 알아야죠. 자 원칙. 광역설도 무슨 설하고 똑같다고요? 기반설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반설의 개념들을 우리가 훑어봤고요. 저 383페이지로 좀 가겠습니다. 자, 우리 입문서가 좀 왔다 갔다 이게 법조문 순서하고 좀 다르게 왔다 갔다 써 있어 갖고 오늘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383페이지로 와 보세요. 그럼 383페이지의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저 기반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무슨 사업으로 설치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묶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요. 그래서 입문서는 제가 안 썼으니까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서는 제 순서대로 갑니다. 제가 쓰니까 기본서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입문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럼 일단 자 기반설을 설치하기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그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한다 그래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 고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데 뭐에 관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관할구역에 하도 차가 막혀가지고 저 위에 은평구에서 맨 밑에 서초구까지 자 연장 한 20km 간선도로 자 주된 도로라는 기반설을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시 관할구역에 이런 도로 같은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2반에서 결정해야죠. 구체적인 위치, 규모, 종료 이런 것들을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도로를 무슨 설로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서 줄여갖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저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원칙 누구예요? 결정권자 원칙.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원칙.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원칙 결정하고요. 시장 군수는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장 군수는 뭐만 결정해요? 지구 단위 계획. 그것만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기반시설은 결정 못해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자기가 입안해서 결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만 결정하니까 해수부 장관 결정 못해요. 그래서 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할 수 있는 자 원칙 누구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자 여자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거를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결정이 있으면은 이제 사업을 해야 돼요.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가 쭉 나옵니다. 자 그거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